정오 종합뉴스. (3월 2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에도 모두 후보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이 오늘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 적어도 3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8시, 우리 시각 어제 오후 4시쯤 브뤼셀 자펜텀 국제공항 출국장 아메리칸 항공 창구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소방당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공항 폭발 직후 EU본부와 가까운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이방 마이웨르 브뤼셀 시장이 밝혔습니다. 폭발이 난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채 폐쇄됐습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과 EU 기구 수장들은 벨기에 브뤼셀 테러는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EU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이처럼 이번 테러를 규탄하고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어 EU와 회원국들은 벨기에와 강력히 연대하고 있고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런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벨기에 정부는 어제 브뤼셀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사흘간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 오전 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김 대표가 오후 2시에 당대표 회의실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밤 서울 구기동 김 대표 자택을 찾아갔던 비대위원 4명이 사의를 표했었는데 오늘 아침 비대위에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사의를 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김 대표 입장도 오후 2시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례대표 순번 발표는 김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 지역에도 모두 후보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컷오프 탈당한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문흥수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는 박준 전 지역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기 안양동안 을에는 이정국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부터 여러분은 진박 비박 경계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오직 진국들이 이끌어가는 새누리당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28일 출범 예정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 대표와 함께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투톱 체제로 4.13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16에서 18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탈당하는 사람에게나 오늘이 공천심사의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천위에서 남은 안건은 유승민 의원 문제뿐이라며 공천심사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할 수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 의원이 출마 포기나 탈당을 선언하기 전에 공천위에서 먼저 공천 결과를 발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천 탈락자는 후보 등록 전날인 오늘까지 탈당해야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윤 의원 측이 오전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역시 오늘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의 과반 획득 여부와 관련해 이미 그것은 무너진 것 같다. 제가 볼 때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박 학살을 거론한 뒤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패배한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않겠다는데 총선에서 이기겠나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에서 벌이는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죠. 이 공관이라는 것이 심판들이 모여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심판들은 룰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룰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죠. 여부는 이미 불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총선 남은 과정에서 다시 반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어허. 네. 예.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패배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겠다는데 총선에 이기겠어요. 그럼 이제 과반수가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뭐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다 그걸 까먹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반수는 무너졌고요. 지금 남은 과제는 그걸 다시 돌이켜 세우느냐, 이제 그게 남은 겁니다. 그는 새누리당 어부질이 우려를 낳고 있는 일녀 다야 구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분열됐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 우리 지역구에서 보면 전혀 분열되지 않았다며 이미 여권 핵심부라는 데서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분열됐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예. 글쎄요.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전혀 분열되지 않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미 이 여권 핵심부라는 데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분열됐다는 그런 안이한 인식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어허. 실제로 뭐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지지율은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예. 그게 무슨 분열입니까? 잘못된 판단 하에서 일을 벌리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지난번에 16석 그렇죠. 얻었는데요. 예. 저는 지난번보다 더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48석에서 16석을 얻었거든요. 예. 그걸 더 어렵죠. 당연히 이제 총선 과반수 넘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탄 대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소탄 대시 뭐예요?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잊어버렸잖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선거 사범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4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투표 30일 전인 지난 14일 기준 선거 사범 59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 선전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13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작도 49명이나 됐습니다. 검찰은 정치권 재편과 선거구 획정 지연 등에 따른 예비 후보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의 구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그 힘의 근원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현재 모기 활동 시기가 아니고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관심 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행객 대부분이 로밍을 하기 때문에 로밍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와도 입국 시에 찾아낼 수 있도록 연구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내 첫 환자 확진으로 인해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모기 방제 조치 예방 수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대학 내 소수 집단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자 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서울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다양성위원회 창립 포럼 왜 다양성인가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양성위원회는 학내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총장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수협의회장 등 교수와 직원, 학생, 외국인, 외부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기업 집단의 총자산은 이달에 5조 원을 기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자산 총액은 3조 1,900억 원이지만 여기에 올해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기타 관계사 등의 자산을 합치면 5조 원을 넘게 됩니다.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 출자 금지 등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뒤 유제품과 육류, 과일을 중심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을 FTA 발효 전 5년 동안의 평균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0.3도, 현재 습도는 50%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